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뉴스를 보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일 아침이죠.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19년 4월 5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매주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난 4월 4주째 마이너스 0.06%에서 4월 5주째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는데요. 서울은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 심리와 거래가 위축되면서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25주째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서울의 하방 요인은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강화입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역시 서울에도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서울의 강북 지역입니다. 강북구는 14개구 마이너스 0.03%가 하락했는데 성동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17%는 급매물이 누적되고 있는 성동구, 행당동, 금호동 위주로, 성북구는 마이너스 0.05%는 신규 입주입니다. 특히 성북구에는 2019년 2월에 2352세대가 입주하는 바람에 기름동 위주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종로, 광진, 마포구는 매수자, 매도자가 간망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11개구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마이너스 0.06%를 하락했는데 강남 4구입니다. 사실은 서울에서요 제일로 가격이 하락한 적이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4월 5주째 마이너스 0.2% 하락했고요. 특히 강동구는 신규 입주 물량 부담 등으로 강동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송파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3%, 강남구는 이번 주에 0.00%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강남구도 전반적으로 하락 내지 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는 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이죠. 강서구는 마이너스 0.11%, 투자 수요가 감소한 마곡, 내발산동 위주로, 양천구는 마이너스 0.09%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된 신시가지 단지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정확한 부동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들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왜곡된 부동산 뉴스를 접하고 투자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동남권이죠. 동남권이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은 4개월 동안 마이너스 2.51%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월 4주째 강남은 마이너스 0.01% 하락해서 이번 5주째 0.00%로 보합을 유지가 되었는데 사실상 28주 만에 강남구는 하락에서 멈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부동산 뉴스들의 헤드라인만 보고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 12개의 제목과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아시죠? 자, 1번 헤드라인입니다. 음마아파트의 힘, 28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강남. 이러면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 이제 멈췄으니까 이 강남이 다 멈췄다. 참 이런 기사, 현혹된 기사 아니겠습니까? 강남구는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인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의 호가가 최근 1억 원 이상 올라 16억대 중반대, 전역 84제곱미터는 18억 초반대 기록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신고된 금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77제곱미터는 3월 달에 거래된 게 15억 5천만 원 거래가 신고되었고 85제곱미터는 4월 달에 17억 7천만 원의 거래가 신고된 것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소개합니다.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세 28주 안에 일단 멈췄다. 팩트입니다. 전세값도 난폭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만이 의사결정할 수 있고요. 이게 부동산 뉴스를 한두 번에 보고 여러분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부동산 그 시장 플로우 흐름을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강남구 집값 6개월 만에 하락세 벗어났다. 이제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강남 재건축 집값 다시 끌어올릴까?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가격이 상승 무드를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올해 재건축 물량이 대거 공급되기 중이라 집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이다. 목마른 노브 아파트에 새 아파트를 적셔줄 정비 사업이 과연 하향세를 그리는 집값을 상승세로 견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약세 지속. 가격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둔화되었다. 뭐 진실된 용어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약세 지속. 강남은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약세 지속. 그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0.08%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 전국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축소되다 보니까 약세 지속. 강남은 보합 전환, 뭐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일곱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약세 지속. 강남구는 6개월 만에 보합 전환. 그러니까 마치 좀 상승 무드를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28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뭐 보합세 유지되니까 0.0%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멈춘 건 사실입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지난달 2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8%가 하락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하락 멈춘 강남 집값. 작년 최고가 근접한 거래도, 뭐 이런 기사입니다. 4월에도 강남구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소폭 올라 하락세를 멈춘 것이다. 지난해 최고가에 근접한 거래 사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해소되는 등 서울 아파트값의 가격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인들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매도자들이 늘고 있다. 이제 바닥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매수인들은 매수해라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홉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강남구 28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참 지난주 마이너스 0.01% 하락해서 이번 주 0.00%로 보합으로 되다 보니까 처음 있는 일인데 28주 만에 마치 그 급등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9.13 대책 강남 집값 대신 지방만 잡았다. 그러니까 정부가 9.13 대책을 수립했는데 강남 집값 대신에 지방만 잡았다. 그러니까 강남은 안 떨어지고 지방만 떨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은 작년에 가격이 상승할 때 지방은 계속 하락했어요.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도 다 하락했고요.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다 하락했고,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상승 지역은요, 광주, 대구, 대전은 좀 상승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경기가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경북, 경남, 뭐 조선업이라든가 또 특히 전북의 군산 지역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구가 이제 그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 지역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9.13 대책 강남 집값 대신 지방만 잡았다.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정 장세이고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의 경우는 공급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지는 의문이라면서 일부 지방 혁신 도시들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있고 기업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바로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 다시 100% 육박, 집값 회복 신호. 그러면 집값이 이제 하락기를 접어서 이제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면 회복기에 접어들어 상승기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회복기 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건데. 12번.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 꿈틀. 바닥 찍고 다시 오르나. 이제 마치 바닥에 온 것처럼 그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4월 5주째도 서울 지역은 정부 정책 기조 유지, 그리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인상과, 그렇다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인상된 건 아닙니다. 경남, 경북, 일부 전북, 충남, 충북은 공시가격이 뭐 보합세라든가 하락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서울, 강북, 강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과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역시 세제가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서울도 외외는 아닙니다. 주택의 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 심리와 거래 이축으로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 지역은 25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말이죠. 서울 지역도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대단지에 구축된 아파트가 중장기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법률 분석은 기본이고 지역 분석과 수익 분석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철저한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의사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금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